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늦은 밤이지만, 그래도 하나만 더 하고 있겠습니다. 2020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추진 배경은 학생 및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교육권 실추 및 사기 저하, 교육활동 침해 우려로 인한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생활교육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선생님의 행복한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상처받은 선생님들을 위한 피해 교원 치유 회복 예방, 대응, 사후 조치 이렇게 3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 강화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법률은 있지만 조례까지 만들겠다.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실태조사도 하고 교육활동 보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서 예방을 이루겠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체계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해주겠다. 교육활동 긴급지원팀 예산 반영하겠다. 피해 교원 치유회복 및 지원에 있어서는 교원 배상 책임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를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교원 치유센터 상담 지원 및 체계를 정비하겠다. 연수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겠다. 추진 근거는 특히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겠죠. 그쵸? (3년간) 교육활동 침해 활동 건수가 495건에서 662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침해 유형 중 학생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 비율이 높으며 상해 폭행도 증가 추세입니다. 끔찍하네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방을 강화하겠다. 어떻게? 경기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현재 법률도 있습니다. 네.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겠다. 누굴 대상으로? 학생, 보호자, 교직원, 그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운영은 25개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학기 초에 하면서 각 학교 갈등 및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권 보호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임을 강조한다. 그렇죠? 각급 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사 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학부모 연수도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학부모의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고요. 학생 대상 예방 교육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토론활동, 주제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렇죠. 교육활동, 양성, 보호활동, 교육활동 보호, 강사 양성을 추진합니다. 연수도 하고요. 그렇죠. 도단위 갈등 중재 지원단을 양성합니다. 그렇죠. 교육활동 보호 원격 콘텐츠도 개발하고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홍보도 합니다. 그렇죠. 침해행위 실태조사도 하고요. 교육활동 보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 제한을 통한 교육권을 보장을 합니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도 늦었지만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관련 상담 및 민원 방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그죠? 자, 교원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그쵸? 학교 교권보호 책임과 및 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합니다. 주로 학생부장님 또는 교무부장님이 하게 됩니다. 그쵸? 업무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그쵸? 구성은 도교육청 장학사들과 교육지원청 장학사들로 구성을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말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법률 상담, 전 변호사, 변호사비 지원, 법률 지원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학교 기본 운영비의 교육보호활동 예산 반영을 추진합니다. 그 이후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을 지원합니다. 교배 책임보험, 교원 배상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쵸? 그쵸? 보장 내용은 그쵸? 예를 들자면 보상 금액은 민사 2억 5천만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되고요. 수업, 학생 상담 및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및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과 형사 방어 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 그죠? 교원 배상, 책임보험제,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우선 부담을 합니다. 그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렇죠? 교원 치유센터 상담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요.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네, 요게 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 건 뭐냐면 잠시만요. 이게 아마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다양하게 있지요. 그렇죠? 상해, 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 범죄 행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률에서는 교권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교육 활동 침해하는 침해 행위 유형은 상해, 건강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폭행, 장애까지는 않지만, 그쵸? 손으로 뺨을 때려서 아픈 정도, 그쵸? 협박, 죽일 거야, 그쵸? 죽여버릴 거야, 가족 죽일 거야, 명예훼손, 그쵸? 이러쿵저러쿵 제가 어떻대 저떻대, 명예훼손. 그 다음에 모욕,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 신발이라고 한다든지, 그치, 신발 여자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병신 같은 놈, 뭐 이년 저년 다 모욕입니다. 손괴, 재물을, 그쵸, 재물을 해치는 행위,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선생님 몰카, 뭐 이런 것들, 공무집행 방해,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 그쵸? 사진 보여드거나 뭐 이런 것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것들, 학교생활기록부 계속 넣어달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교권보호위원회만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자, 교권보호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에서 10명 이하입니다. 그쵸? 위원은, 잠시만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전문 지식인, 학부모, 변호사, 경찰, 전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단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위원 정수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초과 금지니까는 2분의 1 될 수가 없는 거죠. 2분의 1을 초과. 그쵸? 2분의 1 초과 금지입니다. 2분의 1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2분의 1을 교사가 넘기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성향이 강하겠죠.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2분의 1 안쪽으로 교사들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반면에 나머지 분들이 나머지 2분의 1을 이상을 채우면 됩니다. 그쵸?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성인원이죠. 예를 들자면 교원 수는 10명일 경우에 그쵸? 5명, 9명일 경우에 4명, 2분의 1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의 정족수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만 3분의 2 이상 출석입니다. 대부분은 과반수 이상 출석이면 개의가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과반수입니다. 하지만 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3분의 2라고 했을까요? 절반으로 하게 되면은 교사들만 열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만 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반드시 학부모, 경찰, 변호사, 기타 사람이 가서
하게 하기 위해서 개의 정족수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 출석입니다. 그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적위원회 4분의 1 요청하는 경우인데 개의는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하고요.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10명일 경우엔 7명, 9명일 경우엔 6명, 8명일 경우에도 6명. 그쵸? 3분의 2니까. 그쵸? 3분의 2 이상 출석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2주, 2 weeks. 그쵸?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의회는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 조치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학교장은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기관이래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부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쵸?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가능합니다. 관련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의 참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치 내용,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재분. 학폭이랑 똑같죠. 근데 학폭의 1번은 서면사과, 여긴 없고요. 2번은 뭡니까? 접근 금지, 보복 금지, 그쵸? 뭐 이런 것들 없고요.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한 1호에서 5호는 7일 이내, 14일 이내, 14일 이내. 이게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전학조치의 경우 전학일 보내기 전 반드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가면 또 사고치니까. 1, 2, 4, 5호 조치를 내릴 경우 특별조치, 심리치료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음. 학부모 참여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특별교육, 심리치료 미참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재미있는 건 출석 정지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일수를 정하여 조치합니다. 그렇죠?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침해 학생의 불복 방법은 그렇죠? 전학 및 퇴학은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외의 조치, 전학 및 퇴학이 아닌 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라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절차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학교장은 범죄 사항인 경우 112 경찰 신고합니다. 인지 즉시 개입합니다. 선생님 뺨 때려서 고막 나갔습니다. 경찰 신고해야죠. 그렇죠? 학교장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합니다.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가 조사 및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죠?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에 분쟁 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렇죠?
관련 당사자 모두 조정 이사가 있는 경우에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조정이 성립이 됐다. 이때는 치매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안이 종결됩니다.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학교장의 조치 및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장은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는데 전학 및 퇴학일 경우엔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그 이외의 것은 행정쟁송을 합니다. 결과 보고. 그쵸?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분쟁 조정 절차의 흐름. 분쟁 조정이 나오진 않죠. 그 다음에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감이 정하는 거겠죠. 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내용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이 필요한 조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심리상담, 그 다음에 몸이 다쳤으면은, 마음이 다쳤으면 요양, 그 밖의 조치, 특별휴가. 그쵸? 특별휴가는 며칠입니까? 5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결정이 나야겠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조치 비용은 침해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학생 보호자가 내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호조치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쵸? 사안 처리 및 결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쵸? 형사, 민사 이런 것들은 크게 눈여겨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 내용들 Q&A 좀만 볼까요? 이거 범위 특수학생 잠시만요. 나머지들은 그냥 조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있으시면은 뒤에 있는 Q&A 활동도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